차가운 감정 다루기, 실망, 무시, 냉소, 무관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 있다.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더 필요한 감정이 있고 덜 필요한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는 냉철함이라는 꼬리표가, 예술가에게는 열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열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병을 대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자칫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엔 평균 이상으로, 평균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냉소적이거나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 차가운 감정은 따뜻한 감정에 비해 부정적 느낌을 주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다. 세상에 옳은 감정, 잘못된 감정이란 없다. 다만 그 감정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 방어만 잘하면 된다. 차가운 감정의 종류. 툭하면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덕에 얻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차가움이 지나치면 감기에 걸리거나 동상에 걸린다. 지나치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흘러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차가워지려고 노력하던 때가 있었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문득 나는 정이 많아서 탈이야. 이제부터 냉정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했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 게 단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내 결심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년이 흘렀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여전히 자주 흔들리고 눈물도 많고 얼굴도 쉽게 붉어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게 차갑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내가 던진 독한 말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냉소적이어서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었다. 아차 싶어 그때부터 혼자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도 하고 마음이 순화될까 싶어 시집도 자주 읽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굳은 표정, 냉소적인 말투는 어느새 나의 성격이 되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눈물 좀 자주 흘리는 게 뭐가 나쁘고 정 많은 게 무슨 죄라고 그토록 냉정해지려고 노력했는지 후회 막심하다. 차가워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때의 내 판단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물론 살다 보면 차가워져야 할 때도 있다. 차가운 감정이 나쁜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차가움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툭하면 감정이 수그러들거나 쉽게 식는 사람들의 핵심 감정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느 쪽인지 유심히 살펴보자. 실망 혹은 슬픔, 우울. 실망했다는 말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다.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을 때,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따뜻한 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차가운 물일 때 실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실망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기는 감정이다. 유독 실망감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건 얼마나 누리는 게 많건 상관없이 모든 일에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들보다 기대치를 턱없이 높게 잡거나 언젠가는 실망할 거라고 예상하면 된다. 좋은 일이 생겨도 어쩌다 행운이 온 거야 라는 한마디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으니까. 한편 실망감을 자주 안겨주는 사람도 있다. 못된 의도로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좋은 의도로 그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심리는 비슷하다. 나중에 실망감을 덜 주려고 먼저 작은 실망 덩어리들을 수시로 던진다. 언젠가 콩깍지가 벗겨질 것에 대비해 실망할 면을 먼저 보여주는 애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잘 끝낸 후배에게 칭찬 대신 우려할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상사 등이 그런 예다. 성취감에 빠져 교만해질까봐 또는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을 염려해 미리 실망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이쪽 뿌리다. 실망감이 반복되면 슬픔이 된다. 실망감이 마음 안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실망하는 이유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기대를 낮추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슬픔을 자주 겪다 보면 우울해진다. 축 처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우울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내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느끼는 착각일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내 앞에서 전 우울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 아마 우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자신을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낙인 찍을까봐 그러는 것 같다. 무시 혹은 비관. 무시한다는 말에는 낮게 평가한다, 와 못 본 척하다, 방치하다라는 두 개의 뜻이 있다. 낮게 평가한다는 상대를 비하하고 업신여길 때 드는 감정이다. 엄밀히 따지면 무시당했다는 표현은 감정보다는 생각에 가깝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이 폭발한다. 그래서 무시당했거나 얕잡아 보고 싶은 마음도 감정의 범주로 넣어야 맞을 것 같다. 누가 됐건 상대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상당히 공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못 본 척하다, 방치한다는 일종의 무관심으로 차가운 감정에 속한다. 둘 중 무엇이 됐건 무시라는 감정이 자신을 향하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자존감도 떨어지기 쉽다. 자기를 깔보거나 관심이 없는데 자기를 존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걸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낮춰보고 값어치 없게 보는 마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이 된다. 냉소 혹은 무감동. 시대 상황 때문인지 유난히 냉소적인 사람이 많아진 요즘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표정 또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차가움이 대표적이다. 냉소는 과연 나쁜 감정일까? 좋은 감정일까? 늦은 나이에 군사훈련을 받을 때 소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중간에 옆 사람한테 열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땐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세요. 군대 생활이라는 단체 생활에 어리둥절했던 나는 경험 많은 소대장의 권유에 따라보기로 했고 훈련 기간 내내 화가 날 때마다 웃었다. 조교들이 다그칠 때도 씩, 식판을 닦을 때도 씩, 샤워 도중 물이 끊겼을 때도 씩, 어금니를 깨물면서 웃었다. 말 그대로 썩소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컸다. 내키지 않는 웃음이 감정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었다. 나는 그때 씩 웃었던 것이 냉소라고 생각한다. 차갑지만 대놓고 공격적이지는 않은 냉소적 감정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도 받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유용한 감정이다. 물론 이것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감동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냉소적인 사람들, 심하게 쿨한 사람들이 겪는 일종의 후유증이 무감동이다. 크게 화날 일도 없고 누굴 미워할 일도 없어 스트레스는 덜하지만 그만큼 행복할 일도 없어져 버린다. 뇌는 집중을 좋아하는데 감정이 차가우니 마음을 집중할 것이 사라져 무감동의 허무함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간간히 취미생활이나 연애를 통해 마음의 온도가 얼어붙지 않도록 보온해줄 필요가 있다. 무관심 혹은 무기력. 무관심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식어버린 감정이다. 어떤 느낌이 생기려면 일단 상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관심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들었다. 남 일은 못 본 척해. 신경 쓰지 마. 오지랖도 넓고 예민했던 때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관심을 잘 다룰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섬세하고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반응을 하지만 한번 무관심해야겠다 맘먹으면 집중력을 철수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미운 사람이 생겨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관심을 끊게 되었을까? 변화의 기본은 늘 want다. 나는 그 일에 무관심해지길 원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주 되뇌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집중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뇌에게 꾸준히 알려준 것이다. 뇌는 나의 눈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그 사람과 멀리 떨어지라고 지시한다. 곁에 있을 땐 딴 데로 고개를 돌리게 한다. 그래도 관심이 남아있으면 소설책을 읽는다. 소설에 빠져들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일을 잊게 되니까. 이것이 내가 개발한 무관심 비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끄고 싶어 하면서도 무관심 상태를 두려워한다. 관심을 줄이고 머릿속이 차가워지면 냉기가 오래가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이 해열제를 먹고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 뇌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다. 따라서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무관심을 투여한다고 해서 쉽게 무기력해지지는 않는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감정 온도를 좌우하는 행동 찾아 해보기. 지금까지 감정을 온도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한다는 건 이 감정들을 적절히 섞을 줄 안다는 의미다. 화가 나 지나치게 뜨거워져 있을 땐 차가운 감정을 부어야 하고, 무기력이나 냉소에 빠져 있을 땐 따뜻한 감정으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해야 한다. 나의 경우 소설책을 읽을 때도 마음의 온도에 따라 그에 맞는 작품을 골라 읽으며 균형을 맞춘다. 어떤 작가의 작품은 활기와 에너지를 주고, 또 어떤 작가의 작품은 냉정을 되찾아준다.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좋아하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를 보는데, 이 시트콤을 보고 기분이 나아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 감정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자신만의 행동이 있다. 친구를 만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감정의 온도와 연관이 있다. 무엇을 할 때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고 무엇을 할 때 낮아지는지 알고 나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